이번 시간에는요, 저는 이제 혈관외과 의사로서 혈관에 관련된, 그리고 혹은 이제 투석에 관련된, 혹은 뭐 혈관 건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확장된 주제 중에 식습관, 많이들 궁금하시죠? 식습관. 실제로 제가 혈관 건강을 위한 식습관에 대한 영상도 실은 준비를 한번 해줘 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한정시켜서 신장, 콩팥이 안 좋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스토리를 좀 가미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투석하시는 환자분들 과일 많이 드시지 마세요. 심장마비 옵니다. 이거 실제로 제 환자분 얘기입니다. 리얼 스토리입니다. 리얼 스토리.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환자분께서 저한테 진료받고 그러시더라고요. 몰랐대요. 의료진의 책임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이님께서 선생님 퀴노아를 먹고 있습니다. 퀴노아, 통곡물, 대표적인 통곡물이죠. 서양에서는 쌀처럼 뭐 샐러드에 넣어서 먹는 좋은 식품입니다. 단가가 좀 세죠. 곡류인가요? 씨앗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견과류인가요? 통곡물입니다. 곡물이죠, 곡물. 곡물인데 껍질째 먹는 통곡물 퀴노아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만두기님이 혈당이 높이 올라가면 혈관 내벽에 상처를 입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식후에 고혈당이 되는 건 흔한 일인데 걱정입니다. 자, 우리 만두기님께 제가 정답 드립니다. 만두기님 제 이름으로 혈관 건강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제가 저기에 대한 답을 1시간 동안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는 기전은 제가 여기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으로 혈관의 내피세포를 찢습니다. 고혈압이 혈관 내피세포를 찢는다고요. 그러면 그 찢겨진 틈으로 고지혈증 때문에 생긴 지방 덩어리들이 혈관 내벽 안에 끼어 들어가요. 이때 당뇨, 고지혈증이 물리죠. 아까 고혈압으로 찢었고. 그러면 이게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혈관의 내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이때 염증을 올리는 흡연, 음주가 물리면서 동맥경화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다시 당뇨 자체가 염증을 올리고 고지혈증으로 인한 산화된 세포가 그게 커지고 출혈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망가지는 거라 혈당, 혈관 내벽의 상처 아주 좋은 얘기죠. 식후에 고혈당이 되는 건 흔한 일인데 걱정됩니다라고 했는데 자, 혈당 얘기를 제가 나중에 한번 꼭 다시 드리겠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는 밥 먹고 혹은 식사에 관련돼서 혈당이 갑자기 이렇게 불꽃처럼 쭉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주의하려면 식후 디저트 드시지 마시고요. 거꾸로 식사라고 해서 요즘 많이 알고 계시죠? 식사를 어떻게 한다? 야채부터. 야채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맨 마지막에 밥 드셔라. 이런 거꾸로 식사도 있죠.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식후 고혈당은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식후 디저트 안 됩니다. 이윤희님께서 칼륨이 많이 든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소변이 자주 나오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꼭 드릴게요. 저녁에 메론 먹고 소변 때문에 밤새 화장실 들락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여름막 끈적끈적하죠. 땀 많이 나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수분 섭취. 야, 너 수분을 좀 충분히 섭취를 해야 하루에 물 2리터씩 쭉쭉쭉 마셔줘야 이견이 많죠. 야, 물 2리터 먹어도 안 건강해지던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 2리터 안 먹으면 큰일 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드립니다. 정답. 오늘 정답 많이 나가네요. 수분 섭취는 야채로 과일로 하는 겁니다. 나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 나는 과일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과일의 이제 과당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과일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고 저도 실은 과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나는 과일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끼니 대신에 야채와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다른 거랑 같이 먹어서 그래요. 밥 먹고 후식으로 메론 드시니까 문제인 거죠. 메론만 야채랑 같이 한 끼 식사를 하시면 아주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야채, 과일로 하는 게 흡수율과 미네랄,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 이윤희님께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윤희님께서 같이 또 질문 한번 더 주셨네요. 당뇨가 있으면 현미밥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현미가 인이 많습니다. 뭘 먹어야 할까요? 자, 저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뇨가 있으면요, 현미가 혈당을 좀 덜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현미라는 게 도정이 좀 덜 된 쌀을 현미라고 하잖아요. 백미는 도정을 이렇게 쫙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게 백미고, 도정이 안 된 게 통곡물이죠. 현미가 통곡물이라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흡수가 좀 덜 되기 때문에 혈당을 덜 올리는데 칼륨도 많고요, 인도 많아요. 그래서 칼륨이 높으신 분들은, 칼륨 수치를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현미를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석하시는 분들은 흰 쌀밥을 드세요라고 하는데 흰 쌀밥은 또 혈당을 좀 많이 올리기 때문에 쌀밥을 어떻게 차게 해서 냉장고에 식혀서 차게 드시면 혈당이 저항 전분이 생기면서 혈당을 좀 덜 올린다고 해서 이제 찬밥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뇨가 있는 현재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윤이님께 답변을 드리면 현미 드십시오. 밥 조금만 드세요. 탄수화물 뭐 드셔서 뭐합니까? 대한민국 식사 권장량에 탄수화물이 60%쯤 되는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탄수화물 맛있죠. 맛있는 거 다 탄수화물인데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 좋은 지방 많이 좀 드세요. 미네랄, 비타민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플라워 A님께서 말린 시래기는 푹 삶는데 시래기국에 칼륨이 많이 남아있네요. 푹 삶은 국물이 어떻게 있죠? 말린 시래기는 푹 삶죠. 물에 담궈두면 칼륨이 빠져나가서 야채를 드실 때 물에 담궈라 이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을 플라워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말리는 그 순간 안에 있는 칼륨이 안으로 쫙 들어갑니다. 칼륨을 머금은 채 삶은 그 물이 국물로 퍼지기 때문에 시래기국에는 칼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윤추러스님, 당뇨를 20년째 앓고 계시고 당 조절은 잘 되고 있지만 당뇨인 중 10명 중 5명은 언젠간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두렵네요. 나이는 59세입니다. 자, 제가 제 뒤에 의학적인 통계를 보여드리겠는데 윤추러스님께 안심하라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대한민국 전 당뇨 포함해서 당뇨 인구는 1000만이 넘고요. 실제로 당뇨 치료하는 분들은 500만이 넘지만 투석하시는 분들은 10만 명이 안 됩니다. 11만 명쯤 돼요. 당뇨인의 10명 중 5명이 투석하는 게 아니라요. 투석하시는 분들 둘 중에 한 분이 당뇨예요. 조금 통계적으로 다릅니다. 20년 동안 당 조절을 잘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건강하실 수 있어요. 59세 한창일 나이시죠. 앞으로 30년, 40년 더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금처럼 당 조절 잘 하십시오. 질문을 한 번 더 받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식이 조절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JKC님께서 당뇨가 있고 크리아틴 1.78이고요. 칼륨 수치가 6.1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변은 잘 나오고요. 그런데 소변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과일을 적게 먹어도 고칼륨 혈증으로 근육이 위축되거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나나를 먹고 칼륨 수치가 5.6에서 6.1로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JKC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있지만 크리아틴 수치가 살짝 높고요. 조절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소변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크리아틴 1.7에서 소변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요. 어쨌거나 좀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소변이 난 잘 안 나와서 바나나 때문에 칼륨이 저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바나나 하나 먹고 칼륨 수치가 5.6에서 6.1 올라가는 거 충분히 이해되고요. 똑같은 과일이라도 나한테 조금 더 안 맞는 과일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복숭아 좋다는데 복숭아 먹어도 칼륨 안 올라가는데 하지만 나는 복숭아 먹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조금 안 맞는 과일은 좀 찾아내 보십시오. 바나나 하나로 심각해지지는 않을 테지만 바나나는 일단은 우리 JKC님하고는 안 맞는 걸로 하고요. 고칼륨 혈증이 되면 당연히 어떠한 상태든 건강한 20살 청년도 고칼륨 혈증이 오면요. 근육 통증, 하지 마비,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근육이 깨지는 병이 오면 근육이 깨질 때 안에 있는 칼륨이 확 올라가면서 그걸로 인한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장의 근육에 관련된 반응이라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플라워님께서 시래기는 삶아서 물에 여러 번 헹궈서 담갔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계속 칼륨이 많다니까. 많습니다. 시래기는 삶든 끓이든 하지만 말리는 그 과정에서 칼륨이 농축이 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래기는 한번 쫙 부피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야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십니다. 플라워님 시래기국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시래기국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래기국 뭘로 끓이죠? 된장으로 끓이죠? 된장 안에도 실은 칼륨이 많아요. 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래기국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요. 본인이 시래기국을 너무 좋아하시면 건더기만 좀 드셔보시고 다른 식습관을 통해서 칼륨 조절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우리 신장병에 대한 가족력이나 아니면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인가 봐요.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답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본인은 신장 질환이 이제 1기고 크리아틴이 0.6, 사구 체열거리 100에서 140 정도로 조절을 잘 하고 있는 신질환 초기이신 분이라고 하는데 10명 중에 3명은 투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내가 59세고 당뇨도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씀을 주셨네요. 이제 당화혈수도 5.9, 59세 고혈압 조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고 병원 진료 갈 때마다 두렵고 무섭죠. 저는 이윤희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고요. 그렇게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질문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22년
2년째 저렇게 조절 잘 하시면 앞으로도 더 건강해지시고 더 좋아지실 겁니다. 꽝님께서 신장 투석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 칼륨 과다 섭취 걱정하지 않고 채소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야채, 채소, 좋은 과일이라고 하죠. 식사 대신에 하는 과일은 건강한 식사의 필수 요소입니다. 야채, 채소 많이 드십시오. 음식에 대한 질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답을 하나 좀 드리면요.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은 실은 없습니다.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은 없어요.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골고루 천천히 뭐든지 소량으로 드시면 다 상관없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담배 빼고요. 담배 빼고 뭐 햄 조금 뭐 드시면 뭐 어떻겠습니까? 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조금씩은 뭐든지 드셔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나은기래과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더 좋은 이야기 많이 남겨놨고 구독,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왕십리에 있는 나은기래과 김대한이었습니다.